아프심인지 알려고? 어. 응. 만약에요. 저보고 나머지 두 친구가 공부 잘하는 거 보면 크게 안 괜찮으신 거. 근데 아니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친구도 있어서 그래서 설명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한 시간 내와 후로 놓고 봤을 때 맨 처음에는 다섯 개 맞은 친구가 한 명이었어요. 6번 하나 틀렸고, 그 다음에 좀 더 빨리 다 풀기는 했는데 두 개를 틀린 친구가 있었어요. 일단 3번, 6번 뭐 실수가 좀 나올 수 있는 상태. 그 다음에는 세 개가 한 명, 두 개가 한 명,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6개 다 맞은 친구가 2명. 그리고 그냥 노코멘트. 일단은 노코멘트로 갈게요. 오케이. 잘 들리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1번은 괜찮죠? 1번은 사실 이게 1시형부터 9시 8까지 그쵸? 하하하 10시 8에다가 10시 7 요 둘을 더한다면서 그냥 1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네 둘 더하면은 11시 8이니까 11시 3에서 그냥 1 뺀 걸로 계산해주면 될 겁니다. 2번은 일단 그냥 넘어갈게요. 2번 실수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한 명도 안 틀려가지고 5하고 2, 5제곱 얘기하는 거 맞죠? 맞아. 그래서 2, 5제곱이야. 오케이. 다들 실수를 안 해서 참 다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맨 처음에 이제 3번을 2명이 틀렸어요. 2명이 틀렸는데 서로 소연이 기억이 안 나요. 그치? 서로서. 그러니까 212라는 수 자체가 13, 7 2, 3, 5, 7 그쵸? 그럼 요거랑 서로 써야 되니까 2배수, 3배수, 5배수, 7배수 다 없애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제외한 남은 소수들밖에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서로 소인 수는 1, 6 안 되고 7, 9도 안 되고 10도 안 되고 11, 13, 15도 안 되고 17, 19 그렇죠? 이렇게 5개밖에 안 된다라는 거. 그렇죠? 1도 들어가야만 됩니다. 1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0개 중에서 하나를 뽑았는데 5개 중에서 하나니까 20분의 5 그렇죠? 그래서 답이 4분의 1로 등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U랑 A 사이에 4개 문자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다행히도 지금 같은 문자는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7, 8. 자, 전체 경우의 수는 8팩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어차피 U랑 A 사이에 4개 문자 들어가야 되니까 1번과 5번 자리를 들어가거나 2번과 6번 자리 들어가거나 3번과 8번 자리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3가지.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두 자리를 뽑았다.
그러면은 U랑 A가 순서를 바꿔주는 걸로 2팩 들어가주면 UA가 들어가겠고, 그럼 나머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냥 6팩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주면은 8, 7, 2, 8분의 3으로 그냥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근데 이 문제가 사람이 홀수인데 그 양쪽의 차이가 짝수일 수가 없죠. 그치. 짝짝으로 나오건 홀홀로 나오건 아예 짝수 자체가 답이 안 나오니까 답은 2번 아니면 4번밖에 없기는 해요. 4번이면 그 차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35분의 18이 안 나오고. 맞아. 10명, 5명으로 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6명, 9명이겠구나. 객관식 보기 가지고도 찾을 수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A 학교가 A명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B 학교는 15-A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여기서 2번과 4번 가지고 찾아도 되지만, 몇 명 집어넣어서 찾아봐도 되지만, 원칙적인 수식으로 놓고 본다면 15C2분의 AC 곱하기 15-ACL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7 곱하기 15니까 105분의 15-A 곱하기 A로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35분의 18이다. 분모 3배 됐으니까 분자도 3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54로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5A가 54니까 우변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15A 플러스 54 뭐 6, 9, 54죠. 그래서 A 마이너스 6, A 마이너스 9. 안 그렇게 푸는 상관없네. AC에 15AC 더한 거를 1에서 뺐는데 35분의 17 반대. NC? 그러니까 A 학교에서만 다 뽑는 거랑 B 학교에서만 다 뽑는 걸 전체에서 빼는 걸로? 이게 그 사실 저거를 보고 하면 좋긴 한데 이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가 솔직히 좀 헷갈려가지고 그냥 이걸 풀었어. 그치,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한 거는 뭐냐면은 전체에서 그죠? 15C2 중에서 A에서만 2명, B에서만 2명 뽑는 거를 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AC 15-AC 그죠? 이렇게 풀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뭐 어차피 똑같죠? 답은 어차피 이가 다 나눠지니까. 그지? 어차피 다 똑같아서 이거 인수 가지고 그냥 명식 추론해서 하면 안 돼요? 정수 추론해서? 이렇게 해도 돼! 진짜로 이걸로 그게 아니라 처음에 15명에서 3부 15인데 확률 분수가 7호 35니까 위에 7은 얘 14 마이너스가 무조건 있고 3호 15는 얘랑 약분되니까 여기 무조건 3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거 괜찮아요. 그것도 되게 논리적으로 합당한 방법이에요. 진짜로. 오류 절대 안 나는 거. 괜찮아. 그래서 내가 정직하게 푼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자잘한 스킬들은 여기가 되면 더하는 걸로. 그렇죠? 왜냐면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풀다가 착각해서 답이 잘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원칙적으로 풀어서 그 답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가 좀 보여서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을 알고 있는 게 좋긴 합니다. 확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의외로 많이 풀렸던 많이 틀렸던 6번 문제.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의외가 아닌가? 다 틀렸구나. 문자 9개인데? 그런가? 꼭 때문에 너무 헷갈렸어요. 진짜?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이웃하지 않는 거라서 이건 뭐 5번에 비해서 6번이 너무 쉬운 거 아닌가? 난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었네. 미안해. 자, 그래서 아파트먼트 AA 그 다음에 ENR 그죠? 2도 있고 PT TT MN A 주요. R 그죠? 그죠? 이렇게 NNM 어 N 그게 아니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그러네. 잠깐만. TT AA 두 개. P가 없구나. P까지.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를 좀 정리해놓고 나면 실수가 좀 줄어요. 모음. 근데 그 중에서 A 같고 자음. 그 중에서 T 두 개 똑같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냥 뭐 전체 9팩을 2팩, 2팩. 그죠? 2팩, 2팩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들어가죠? 얘네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사이에다가 껴주는 게 제일 낫죠? 예. 그래서 일단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먼저 나열하고, 그렇죠? 그러면 뭐 T, T, M, N, 무슨 뭐 R, P 뭐 이렇게 나왔다. 그렇죠? 6팩을 2팩으로 나눈 거. 그 사이에 AAE가 들어가주면 되니까 여기서 세 자리 뽑으면 되겠죠? 그렇죠? 세 자리 뽑고 이렇게 들어갔다. 그럼 2 들어갈 자리만 고르면 되겠네. 3. 그럼 2가 들어갔으면 나머지 AA. 절대 이웃 안 하네요. 끝. 방법은 진짜 되게 많아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근데 나는 이웃하지 않는 수련의 개수를 사이배열로 제일 많이 풀어요. 이거 사이배열이 제일 빨라서. 오케이. 자, 그러면은 2팩 2팩 약분하고요. 6팩 약분하면은 9, 8, 7. 그러면 7, 6, 5, 3, 1. 35. 7 곱하기 5죠. 그러면 7 약분해주고. 그 다음에 2 약분하면 여기 4 나오고. 3 약분하면 3 나오고. 3, 4, 12분의 5. 오케이. 그래서 확통 문제는 항상 뭐 봐서 알겠지만 다 손은 될 수 있는데 실수가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풀이가 뭔지부터 따져주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풀이 이 두 가지를 다 풀어주는 연습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 비교해 보면은 얘가 맞는지 틀린지 좀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빠른 풀이가 보이면 빠른 풀이로 먼저 풀고 시간이 남으면은 좀 긴가민가 문제였을 때 시간이 남으면은 한 번 더 풀어서 맞는지 틀린지 보면 됩니다. 화이팅.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유형 19번 543번부터 이제 들어가고요. 통계적 확률부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 끝낼 겁니다. 다 끝내고요. 이거 다 끝내고 6건까지 다 끝내고. 근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왜 120문제 내야 되지? 그럼 이제 토요일에 통계 들어가요? 아니, 조건부 확률 들어가야 돼요. 이거 끝나고 나면은 아니야. 끝나요? 어? 조건부 확률하면 평균하고 끝나요? 확률이 끝나. 그럼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건부 확률이 없어요, 여기에. 이거 그냥 확률밖에 없어. 그렇게 뽑아서. 쌤 그럼 조건부 확률 끝나고 그 통계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통계 끝나면 끝이야. 그게 다예요?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이 통계가 이산확률 분포, 연속확률 분포, 통계적 추정. 이게 쉬워요. 수능에서 확통이 몇 문제? 확통이 합쳐서 8문제. 근데 통계가 쉽냐라고 얘기하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통계는 단한 문제도 틀리면 안 돼요. 그럼 쉬운 거잖아요. 근데 그건 이항 정리도 마찬가지예요. 이항 정리도 단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확통을 틀리면 안 된다고 그럼 하죠. 확률이 틀려도 확률은 그나마 틀릴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건 되게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실수가 나올 여지가 좀 있죠. 근데 실제 확통의 30번 문제들은 전부 경우의 수 기반으로 나오는 문제들인데 경우의 수들이 조건이 막 그 케이스 분류해서 들어가는 되게 어렵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 빼먹고 틀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나마 틀릴 여지가 조금은 있다. 근데 그마저도 마지막에는 맞아야 되지만 근데 얘네가 틀려버리면 진짜 안 돼요. 이거는 왜냐면 얘는 나올 게 뻔해요. 더 바뀌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항 정리가 쉬운 건 아니죠. 처음 배울 때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마스터하고 나면은 솔직히 나올 게 없잖아요. 이항정리가 그거 아니에요? 파스칼, 그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항계수 성질 관련된 거. 통계도 마찬가지예요. 나올 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관련된 내용밖에 안 나와요.
확률 구하기 뭐 이런 거 정규분포 이용해서. 근데 처음 배울 때는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 진입장벽이 높아요. 진입장벽이.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때 썼던 도수분포표 생각하면 안 돼요. 훨씬 어려워요. 몰라도 돼. 기억 안 나면 도수분포표는 몰라도 돼요. 어차피 안 쓰니까. 대신 쉽지는 않아요. 이게 그치, 그때도 조금 헷갈리지. 근데 지금은 더 헷갈려요. 진짜 많이 어려워. 근데 통계는 내가 설명을 해보면 어떠냐면은 설명할 게 진짜 많아요. 진짜 설명할 게 많은데 마치 이항정리처럼 초기 밑작업으로 설명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정리해놓고 나면 몇 개 안 돼요. 약간 좀 그런 느낌. 이항정리처럼 정리해놓고 나면 몇 개 안 되는. 엄청 많아. 실제로 그 통계적 추정 마지막 단원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데 개념 설명 엄청나게 많이 해도 결국 남는 거는 공식 2개예요. 그래서 그 공식을 외워서 그냥 문제 푸는 친구들이 나와요. 왜? 답이 다 나오니까. 안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렇게 공식 외워서 풀면은 나중 가서 손 못 대요. 진짜로. 수능 때 가면은 그 공식만 가지고도 답은 나오거든? 뭔 소리 하는지를 몰라요. 뭔 소리 하는지. 이거를 공식을 유도해내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자가 되지 않으면은 아예 수능이 뭔 얘기하는지 감도 못 잡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면 안 돼. 시은 어차피 2개밖에 안 쓰지만. 그거는 이산확률 분포, 연속확률 분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속확률 분포에 관련된 거, 특히 정규분포는 표가 다 나와 있어요. 상용로그 표 보고 상용로그 값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진짜로. 거기는 평균 분산도 안 구하고 확률만 구해. 다 나와요. 다 나와 있어. 표 보고 그냥 갖다 값만 쓰면 돼. 근데 엄청 어려워요. 시험 문제는 쉬운데 깊이 들어가면 뭔 소리인지 몰라. 그래서 어려워요. 수능 때?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서 못 푸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이 많은 거고. 그런 거 틀리면 다시 한번 확통에서 단 한 문제라도 틀렸다. 1등급은 안녕이에요. 왜? 22번을 현역이 풀 수 있는 문제로 내지 않을 거예요. 수투. 당장 자신 있는 친구들은 장균 22번 한번 풀어봐봐요. 진짜로 끔찍합니다. 진짜로. 그 다음에 한 개 정도는 좀 더 어려워요. 한 개 정도는 뭐 15번이나 아니면 21번 요 정도에서 좀 어려운 게 나오는데 보통 이제 수원수투에서 한 2개 정도 틀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 그러면 안 돼. 그 2개 정도 틀린다고 칩시다. 확통에서 하나 더 틀렸다. 한 개, 딱 30번 틀렸다. 그럼 3개 틀렸죠. 88점. 확통 선택자들은 이거 2등급 나오나 그래요. 확통 선택자들은. 그래도 문이과 통합에 확통치고 되게 잘 나왔네. 그래서 뭐 나쁘진 않은데 좀 힘들어요. 진짜 확통은 진짜 틀리면 안 돼. 확통을 틀림과 동시에 1등급은 이제 안녕. 애초에 확통에서 1등급이 약간 반쯤 안녕. 그지, 반쯤 안녕. 확통이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미안해. 자, 너무 많이 떠들었어. 채연아, 잘 들리지? 갈게요. 자, 다시 한번. 확률은 총 3가지로 구분된다 그랬고요. 첫 번째는 수학적 확률. 그래서 얘는 A 사건의 probability,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로 가지만 단 근원 사건 확률이 모두 같을 때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통계적 확률. 얘는 시행의 수에 영향받는다 그랬죠. 내가 n번이 시행했을 때 A 사건이 발생될 확률은 전체 시행의 수분의 A가 성공한 횟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렇죠? 시행의 수분의 성공 횟수. 단 얘가 시행의 수가 무수히 많아진다면
얘는 수학적 확률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는 큰수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면 거의 극한 비스름한 개념까지 간 걸로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한 2000번 해봤더니 10번에 한 번꼴로 나오더라.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큰수의 법칙으로 봐도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가요. 보통은 큰수의 법칙이 적용된 확률을 통계적 확률로 봅니다. 왜냐면은 내가 주사위를 한 번 굴렸는데 그게 1의 눈이 나왔어. 그러면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100%야. 이거는 조금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수십 번, 수백 번 요 정도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럼 6번 중에 한 번꼴로 6분의 1이 나오더라. 그렇죠? 이런 느낌. 자, 근데 요것도 문제가 조금 어려우면 어려워요. 이게 좀 있어요. 한두 개가. 마지막 기하적 확률. 요거는 조금 이따가 문제 나올 때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참고로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개념만은 뭔지 알아야 되니까 살짝 언급만 이따 잠깐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통계적 확률 544번 요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야구 선수가 타석에 n번 들어가서 r번 출루하였을 때 n분의 r을 출루율이라고 한다. 통계적 확률이죠? 그렇죠? 왜냐면 실제로 해봐야 아는 거니까. 지난 시즌에 통산 출루율이 0.285인 어떤 야구 선수가 이번 시즌에 타석에 400번 들어갈 때 몇 번 출루할 수 있는가? 무슨 뜻이냐면은 지난번에 출루한 확률을 올해도 똑같이 기대를 해본다면 얘는 올해도 몇 번 정도 예상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로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400번의 시행 횟수 중에서 무슨 R번 출루했다고 칠게요. 얘가 0.285인 걸로 그냥 문제 풀면 끝나요. 그렇죠? 여기다가 400 곱해주면 되니까 R은 00 떼면은 28.5에 그냥 4배로 와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얼마지? 100에다가 3.5, 4배, 4, 3, 12 2 플러스 2 14, 114. 그렇죠? 그래서 114번 정도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545번 하나만 직접 풀어볼게요. 응? 응? 이거가 이거잖아요. 그럼 400번 나가면 이거잖아요. 여기다 5분의 2곱하니까 여기도 5분의 2곱하면 안 돼요? 오, 맞아. 근데 그러면 안 나오잖아요. 나오지. 이게 나온다고요? 응. 오잖아요. 57의 2배잖아요. 285를 5로 나누면 57이지. 아하. 오케이. 아우, 잘했습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 기하적 확률이 아예 없네? 얘는 기하적 확률을 다 빼버렸네요. 여기 원래 빼도 돼. 원래 빼도 돼요. 이거 한번 풀어보면. 응? 그러면요. 그 다섯 한꺼번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 힘들다. 그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5번에 한 번꼴로 2개가 모두 흰공이다 라는 말 자체가 무수히 많이 시행해 보니까 5분의 2의 확률로 흰공 2개가 나오더라 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라서 얘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수학적 확률로 똑같이 계산해 버리면 됩니다. 응?
오케이. 자, 지금 자, 요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요 얘기. 이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에 관련된 얘기인데 비슷한 케이스를 옆쪽에다가 하나만 좀 봅시다.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인 상태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2개를 뽑는다 그러면은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흰 공끼리 다 똑같고 검은 공끼리 다 똑같다면 경우의 수는? 5팩에 3팩, 2팩에 나왔으니까 22. 아, 2개만 뽑는 경우의 수. 제가 2개 나왔죠. 3개. 그치? 흰검, 검검. 반대인 거 같지 않아요? 어? 검검, 검흰, 흰이가 같이 있고.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러네. 아, 색깔이 좀 그런가?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흰이 나올 확률. 그럼 3개 중에 하나니까 3분의 1. 자, 다시 한번. 흰 거 2개 나올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가 3가지. 흰 거 2개 나오는 경우의 수가 1가지. 자, 맞아요? 아니죠. 이거 왜 아니죠? 흰검이랑 검. 정말 그 똑같다고 저걸 다 줄여버리면 안 돼. 오. 오. 뭔 소리예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내가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1등이 1명, 그 다음에 1등이 아닌 그 외 99만 9,999명이 있다고 칠게요. 등수. 그러면은 내가 로또를 샀을 때 그래, 꽝이라고 할게. 1등과 꽝. 자, 1등과 꽝 2가지가 있죠. 그러면 1등이 당첨될 확률은 경우의 수가 2가지 중에 1가지네. 2분의 1. 이거랑 같은 느낌이죠? 말도 안 되는 거지? 문제는 얘가 실제로 꽝이 다 똑같은 꽝이 99만 9,999장이기는 하겠지만 이걸 다 똑같은 걸로 봐서 하나로 놓고 본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1등이 당첨되는 그 확률과 꽝이 당첨되는 확률은 근원 사건의 확률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왜냐면 얘는 100만 분의 1이고요. 얘는 100만 분의 99만 9,999고요. 얘는 100만 분의 1이에요. 근원 사건의 확률이 엄청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가면 안 됩니다. 근원 사건의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꽝이 나오는 경우는 다 다른 경우로 보자. 그죠? 꽝들끼리 다 다른 걸로 보니까 100만 분의 1.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해도 이렇게 들어가면 큰일 나죠? 이거 안 되고요. 이게 나올 확률은 진짜 5개 중에 2개 뽑는 것 중에서 이게 흰이, 흰상, 검이 이렇게 들어가서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1, 2, 3은 없는 거였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얘는 3시로 들어가 주는 게 맞다. 실제로 10분의 3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얘는 어차피 이룰 수 있는 게 한 케이스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 3배는 더 많이 나오죠, 이게. 그렇죠? 물리적으로 놓고 봐도. 근데 이거 지금 확률이 똑같다고 생각해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만 들어가면 조금 문제가 되겠고, 아예 6시 2 중에서 뭘 물어보는 거였지? 그렇죠. 흰 공 2개 한 번에 뽑을 확률이 다 다른 공으로, 흰 공끼리 다 다른 걸로 놓고 봐서 5분의 2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가줘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6, 5니까 2로 나누면 15. 그럼 AC가 6으로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A는 4여야만 된다라는 거. 그렇죠. 맞지? 오케이. 그래서 틀렸네. 3이유야. 응? 3이니까. 왜 5분의 2가 나오지? 내가 5분의 1 맞는 거. 5분의 1이 줘야 되지 않아요, 쌤?
두 개가 모두 흰공인 거니까 5분의 1 맞아요. 5번에 한 번 골이니까 5분의 1 아니에요? 예, 5분의 1. 5번에 한 번 골로 2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한 번 골이네. 왜 나 두 번 골을 봤지? 아 미안해. 두 개가라는 단어가 써 있어. 미안해. 3시. 미안. 3이네요. 답 2번. 오케이. 자, 그러면은 확률의 덧셈 정리로 좀 가봅시다. 자, 덧셈 정리는 솔직히 말해서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벤 다이그램상에서 자, 전 사건이 있고 A 사건이 있고 B 사건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 사건의 확률 당연히 1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사건의 확률 당연히 빵이에요. 그럼 솔직히 어느 사건이든지 간에 A 사건은 반드시 공사건을 부분집합으로 하고 전 사건을 부분집합으로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A의 확률은 0과 1 사이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만약에 A 사건과 B 사건의 합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한다 라고 한다면 물론 얘는 일일이 세도 되겠지만 우리 수학하에서도 봤듯이 몰라 그냥 다 더하고 공통된 거 한번 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편하니까. 그렇죠? 편하니까. 사건의 확률이 왜 0이에요? 주사위를 1부터 2까지 있는 주사위에서 7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있어요? 없어. 공사건이에요. 안 뽑으면 돼요. 응? 안 던지면 돼요. 시행을 쓸 때예요. 시행. 사건은 어떤 시행의 결과집합이라서 시행이 없으면은 아예 사건을 논할 의미가 없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7에는 그러다 보니까 전 사건에서 7은 없잖아요. 그래서 공사건으로 쓰는 거예요. 불가능한 결과가 나오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인데 요거를 갖다가 통째로 양변에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눌게요. 왜?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누면 확률이 되니까 요거 그러면 A 합집합 B의 확률이 되겠죠? 얘도 이렇게 찢어놓으면은 A 확률이 되겠고 이렇게 찢어놓으면은 B의 확률이 되겠고 이렇게 찢어놓으면은 곱사건의 확률이 되겠네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합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는 A 확률과 B 확률을 더해주고 그러면 교집합 2번 더했으니까 한 번 빼주자.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부른다는 거. 그냥 다 확통해서 수학하에서 집합에서 다 했었던 겁니다. 그게 확률 버전으로 내려간 것뿐. 딱 n만 나왔을 때가 수투에서 수학하에서 했었던 거죠. 그죠? 자, 나중에 곱셈 정리라는 개념도 등장합니다. 조건부 확률 지나고 나서 곱셈 정리라는 개념 그건 조금 어려워요. 얘는 쉬운데. 자, 그럼 이걸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547번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표본 공간 S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사건. 이게 다예요. 어떤 거? 개념이 이게 없어. 끝이야.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까지 다 나가려고 그랬어. 그건 좀 아니야. 미안해. 다 숙제를 낼까 하다가 좀 너무 얼굴이 굳어가길래 그래서 진짜 없어서 얼마나 돼요? 뒤에 한 100문제 남았어. 문제 숙제로 나갈 일이었어. 미안해. 그건 좀 아니지? 알았어. 이거 그냥 다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풀 수 있어. 그래서 후딱후딱 나갈 거야. 후딱후딱 나가고 조건부 확률. 자, 그러면은 일단 기억 PS 플러스 P 공사건은 1이냐? 맞죠? 얘는 1이고 얘는 0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기억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은 자, A 사건의 확률은 전 사건의 확률보다 작거나 같다? 너무 당연하죠? 얘 지금 1이잖아요. 얘는 무조건 1보다 작거나 같겠죠. 0보다 커나 같고. 그렇죠? 여기 아까 한 것처럼. 그래서 니은도 당연히 맞을 거고요. 디귿 PA 플러스 PB 그러니까 합이 0에서 1 사이냐? 이게 말도 안 되죠? 왜냐면 P가 0에서 1 사이고 PB가 0에서 1 사이인데 둘 더한 거는 그렇죠. 2를 넘어갈 수 있어요.
합사건이 1을 못 넘어가는 거지. 그렇죠? 합사건이. 그래서 요건 1이 못 넘어요. 그렇지만 얘는 1이 넘어가도 됩니다. 요거는 둘 다 하는 거는.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550번만 후딱 한번 정리해보고 직접 해보고 다음 내용으로 가봅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PS? 아무거나 하나 하는 거예요? 아니, S가 뭐예요? 그렇죠, 전사건. 그럼 전사건 확률이니까. 여러 가지 있어요. 한다 뽑아요. 전체 경우의 수가 해당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지. NS분의 NS가 되겠지. 결과가 나오는 경우의 수예요.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딱 어떤 느낌이냐면은 주사위 시행이라고 한번 쳐볼게. 네. 그럼 PS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주사위를 굴릴 때 아무 눈이나 나오는 경우, 아무 눈이나 나올 확률. 그렇죠. 오케이. 근데 그럼 이건 왜? 이거 고민 나올 수도 있잖아요. 공 나올 수도 있지. 근데 둘 다 1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둘 다 1 나오면은 합했는데, 이구나. 그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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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된 친구들은 뒤에도 일단 계속 좀 풀어보고 있을게요. 어차피 유형 1번은 넘어갈 거예요. 자, 답은 일단 기억은 났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은 당연히 확률 자체도 PB 확률이 더 커요. 얘는 방금 니은에서 한 거랑 똑같죠? 얘는 PA 플러스 PB 빼기 PA 교집합 B인데 지워놓으면 얘가 지금 음수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니은도 맞아요. 디귿. 이거 방금 한 거죠? 안 돼요. 방금 한 거. 리을은 합사건이 1이라고 이게 되나요? 그쵸? 만약에 A라는 사건이 1, 2, 3, 4 주사위 굴렸을 때 얘가 3, 4, 5, 6 이렇게 나오면은 A 사건이 될 확률은 3분의 2, B 사건이 될 확률도 3분의 2가 돼요. 그렇지만 합한 사건은 전사건이 되죠. 합사건이 전사건이라고 해서 둘이 서로 여사건 관계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렸어요. 오케이. 화이팅. 자, 그러면은 유형 2번도 좀 가볼게요. 유형 2번은 좀 쉬울 것 같으니까 556번만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556번. 이 집합 가지고 풀면은 어렵지 않게 풀립니다. 몇 번이? 556번. 어이야 빠르다.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풀었구나. 오케이. 괜찮아요 그거.
자,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풀면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다 맞았어. 자,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지금 교집합만 좀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서 난 이걸 그냥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로 놓고 봤을 때 A 사건의 확률은 2분의 3A구나. 그럼 이만큼이 2분의 3A니까 얘는 2분의 1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찢어보면은 PB는 2분의 5A. 여기가 2분의 3A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끝났죠. 어차피 교집합은 A, 확률이. 합사건은 확률이 다 더하면 되겠네요. 3A. 3. 괜찮죠? 오케이. 푸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진짜로.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PA 교집합 B, 그 다음에 PA는 2분의 3, PA 교집합 B, PB는 2분의 5, PA 교집합 B, 빼기 PA 교집합 B예요. 그래서 PA 교집합 B를 약분하니까 1분의 2분의 3, 2분의 5 빼기 1. 그쵸? 똑같죠? 그쵸? 뭘로 해도 상관없어요. 굳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정리하는 게 더 빠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유형 3번. 배반 사건. 배반 사건. 자, 557번을 아이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간단하게. AB는 배반 사건이라고 그랬으니까 배반 사건, 교집합이 공사건. 그죠? 곱사건이 공사건. 자, 그때 A 차집합, A 교집합, B 여집합. 얘가 지금 5분의 1. 그 다음에 A 여집합, 교집합 B가 지금 4분의 1. 그럼 합사건 확률은 어떻게 나오겠느냐? 그럼 어떻게 되지? 잠깐만. 배반 사건이라면서요? 그럼 배반 사건이면 애초에 교집합 자체가 없어요. 지금 얘는 그냥 A 빼기 B죠? 예. 그죠? 아예 뺄 게 없잖아요. 이거 그냥 PA죠? 5분의 1이구나. 여기 확률이 지금 5분의 1이구나. 마찬가지로 여기도 PB라고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B 확률은 4분의 1이구나.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게 A 합사건 B 확률. 뭐야? 배반 사건이니까 얘는 여기 어차피 그냥 빵으로 가요. 그래서 5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그래서 20분의 9가 답이 될 겁니다. 20분의 9. 답이 1번. 자, 그러면은 560번도 한 번만 좀 해볼게요. 560번 미안해. 쭉 넘어갈게. 좀 넘어갈게요. 너무 넘어가는 건 좀 그렇고 564번 한번 해봅시다. 564번. 아이고 빠르다. 오케이. A에서 B를 뺀 게 6분의 1, A가 3분의 1. 오케이. 교집합 6분의 1. 오케이.
맞아. 맞아. 잘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잘하네요. 굿.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수식만 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벤다이어그램 가지고 보는 게 훨씬 더 편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전사건 S로 놓고, 사실 나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 B를 그리려고 하면 힘들어요. 아예 B의 여사건을 그려놓는 게 나아요. 이게 배반사건이다. 그러면은 PA는 3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안의 값이 통째로 지금 3분의 1. 그 다음에 P, A 여집합 교집합 B. 그러니까 B 빼기 A죠? B면은 B 여사건의 여사건이에요. 이 바깥쪽이요. 전체 바깥쪽. 이만큼 다 잡는 거야. 근데 요거는 결국 뭐냐? 거기서 A를 또 뺐잖아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지금 얼마? 6분의 1이다. 그렇죠? 그럼 얘가 지금 6분의 1이니까 둘 더해서 1에서 빼버리면 되겠네요. 괜찮을까? 그죠? 그럼 6분의 2, 6분의 3. 2분의 1에서 뺐으니까 2분의 1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얘는 이렇게 해도 돼요. 수식으로 들어간다면 얘는 P, A 합사건, B 여사건의 확률로 1 빼기 P, A 합사건, B 여사건 확률로 보면 되겠고요. 이걸 덧셈 정리로 PA 빼기 PB 여집합 더하기 PA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괜찮죠? 그럼 어쨌거나 A랑 B의 여집합은 배반사건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빵 나오는 거라서 요거 나머지 정리해주면 그냥 얘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1 빼기 3분의 1 빼기 PB의 여집합. 이게 얼마? 6분의 1. 그렇죠? 그래서 PB의 여집합이 나와요. 괜찮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얼마지? 3분의 2, 6분의 4, 6분의 3, 2분의 1 나오네요. 그래서 PB의 확률이 2분의 1이다 라고 들어가도 됩니다. 수식적인 걸로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유형 4번. 자, 이번에는 배반사건이 아닌 확률의 덧셈 정리. 뭐야, 이거는 뭐 수식으로만 해놓고 배반사건인 경우에는 수식으로만 해놓고 배반사건이 아닌 거는 다 활용 예제들로 들어가 있는 상태네요. 뭐 일일이 그냥 다 하면 됩니다. 일일이. 자, 일단 568번을 한 번만 설명해 볼게요. 되는 친구는 그냥 풀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우면 같이 봅시다. 자, 어느 학급의 학생 36명. 한마디로 전사건은 36명이에요. 그래서 야구 경기를 관람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12명. 야구 경기를 관람한 학생은 12명. 축구 경기를 관람한 학생이 지금 19명. 그 다음에 야구 또는 축구예요. 그죠? 또는이니까 합사건입니다. 요게 지금 20명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학급의 학생 중에서 한 명을 택할 때 그 학생이 야구 경기와 축구 경기를 모두 관람했었던 학생의 확률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죠? 지금 요거 가지고 보고 있는 거야. 벤다이어그램 그려도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죠? 야구가 12명, 축구가 19명. 야구, 축구 합쳐서 20명. 그러면은 요것만 딱 보더라도 야구랑 축구 더해주고 야구에서 축구인 거 하나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12명, 19명 31명에서 11명 빠지면 되겠네. 그쵸? 얘 지금 11명이네요. 한마디로 야구만 관람한 친구가 1명이고 축구만 관람한 친구가 지금 8명이에요.
자, 그러면은 전체 36명이니까 얘는 ns분의 11. 그래서 36분의 11이다 라고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뭐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고요. 자, 그러면은 576번 한번 가볼게요. 576번. 뭐 이런 문제들은 별로 어렵지는 않은 거였으니까 이거나 또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가 조금 어려워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가. 그게 다 합사건의 확률이에요. 그래서 합사건의 확률은 덧셈 정리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편하다. 왜? 곱사건의 확률은 구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또는이라서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나는 F1이 2 이상인 사건을 C사건이라고 할게요. 공력과 치역이 똑같은 사건을 D사건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C이거나 D사건의 확률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C의 확률에다가 D의 확률을 더해주고 곱사건의 확률을 빼주면 될 겁니다. F1이 2 이상인 사건만의 확률을 구해주고 공력과 치역이 똑같은 함수일 확률을 구해주고 1은 2 이상이면서 공력과 치역이 똑같은 사건에 대한 걸 구해주면 되겠네요. 이거는 다 되는 거지. 그쵸? 응? 만약에 이 조건만 만족하시면 다 되는 거죠. 그러면 다 되는 건가? 1이 1로 가면 안 되는 건데. 이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그러니까 이거. 그치 그치. 그러면 이거만 따라주면 되는 거죠. 이때 치역이 B인 경우 됐을 때 그냥 그 하나가 1로 가는 경우가 여기서 1로 가는 애 하나 골라준 다음에 나머지 2개 바꿔주는 거야. 그 1로 가는 애가 없다고 쳤을 때 이게 되는 경우가 여기서 둘 하나로 나눠주는 게 하고 곱하기 전체 경우 수가 잠깐만 지금 54가 지금 요 경우에 준 거지? 예.
그 다음에 1은 2 이상 간 거니까 두 번째 6까지 3 곱하기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였지? 하나가 1을 간 경우 응. 1을 간을 찾아주는 게 3, 응. 2개 바꿔주는 게 2개. 1을 안 갔을 때가 둘이서 묶어주는 거 3개, 얘끼리 바꿔주는 거 2개. 저건 이해되지? 이 실수 나올 것 같으면 저렇게 푸는 게 좋아요. 아니, 실수가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보는 거. 실수가 나올 것 같아서 저기 실수가 더 안 나오거든. D를 합치면 더 빠르다고. 합사건 확률로 가는 게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두 개를 근데 동시에 결국은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조금 다르지. 왜냐면 일단 요 경우의 확률을 다 더하고 그러니까 요게 아닌 것 중에서 결국이 이거잖아. 그지? 결국에는 그거기는 하지. 그 12가지.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저 이해가 안 돼. 아 그래? 다시 2로 가는 거. 일단 이거 확실히 54고. D가 되는 거. 묶어주는 게 이렇게. 나눠주는 게 3개. 그래서 36. C랑 D가 합쳐지는 게. 그럼 어쩌고 그럼 이렇게 봐봐. 잘못 풀어. 36개 나오지. 아니 됐다. 어차피 이 중에 3분의 2인 거지. 어차피 2, 3 나오는 거는 3분의 2만큼 나올 거고. 그럼 3분의 1 곱하면 12. 엄청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더 빠른 거. 이게 더 빨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좀 더 직관적으로 들어가는 방법. 근데 직관적으로 안 보이는 상황이 시험장에서 발생해 버리면은 실수 찾다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만한. 아니, 아니 근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자, 미안. 이거 내가 왜 이 문제를 하자 그랬냐면은 공력과 치역이 똑같은 함수의 개수에 관련된 거를 기계적으로 훈련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혹시 뭐 기억나요, 이거? 분할 분배. 분할 분배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한번 나눠서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공격과 치역이 똑같은 함수의 개수 문제풀이는 분할 분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종류가.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최선이 분할 분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렇죠. 이렇게 1대1 대응인 경우 이 상태에서 공역과 치역이 아니다. 정역의 원소 개수랑 공역의 원소가 똑같은 경우에는 1대1 대응하면 알아서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지잖아요. 원소 개수가 똑같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얘도 지금 1대1 대응으로 만들어버리면 공역과 치역이 똑같을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세 그룹으로 찢어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이 들어가는 거죠. 4개를 세 그룹으로 찢어내자. 4개를 세 그룹으로 찢어내자. 자, 이게 진짜 그래서 미안해 또 설명하기는 지금
써가지고 필요하면 따로 설명 좀 해줄게. 이거 진짜로 정리해야 돼. 그 경우의 수, 그러니까 원소의 수 있잖아요. 응? 이걸 학기 중에 한다자. 이거? 이거 우리 한 4-5번 했어. 그러니까 묶어서 분배하는 그거 이행 아니야? 그죠? 분할 분배. 분할 분배 괜찮아? 알았어.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일단 요 값 자체가 어떻게 되냐? 전체 경우의 수가 3333, 3의 4제곱 분의 F1이 2 이상. 그럼 1이 갈 수 있는 건 2가지죠? 나머지는 다 3가지니까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D형이에요.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거니까 3의 4제곱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4개를 세 그룹으로 찢어내요. 4실, 3실, 2시 그리고 2팩으로 나눠주면 세 그룹으로 분할이 되죠.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그리고 분배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됐고 마지막 요거는 그럼 어떻게 구해요? 사실 이거는 4식이랑도 똑같아요. 이거는 이 문제에서는 항상 되는 건 아니고 왜? 아니 그냥 4개 중에서 같은 거가 2개 골라주면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6가지밖에 안 나와요. 거기다가 3분의 2 곱해주면 CD가 CD. 이거? 어차피 C 그 FP 2, 3 가는 거는 3분의 2. 그치. 왜냐면 어쨌거나 세 그루를 찢어놨다 그러면은 얘는 또 자, 이렇게까지가 지금 분할이 끝났죠? 끝났어요. 그럼 세 그룹 중에서 1이 포함되어 있는 그룹. 혼자일 수도 있고 1, 2가 세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1이 들어간 그 애가 선택할 수 있는 게 2개밖에 없어요. 분배할 때 어차피 선택지가 2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개는 순서 줘버리니까 2팩. 괜찮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빼면 끝나요. 요거.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래서 분할 분배에 관련된 거,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함수 개수는 분할 분배가 제일 깔끔해요. 진짜로. 실수도 안 나오고. 요거 연습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3의 4제곱분의 27 곱하기 54 더하기 66에 36 빼기 얘는 6, 4, 24 그래서 3의 4제곱분의 66이 되겠네요. 그래서 3으로 약분하면은 27분의 22 오케이, 괜찮죠? 그래서 일일이 세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에 좀 더 빠른 방법이 있다면 빠른 방법으로 가도 되는데 솔직히 이거는 안전해요. 뭔가 좀 안전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다른 것도 좀 넘어가야 되는데 미안해.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갈게. 잠깐만. 지금 쉬어야 타이밍이 맞을 것 같아서. 목이 벌써 쉬는 것 같아. 지훈아 이따 봅시다.